예, 안녕하십니까.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분이나 지인분이시겠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자기가 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냥 재판 갔다 올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못 돌아오시고 법정에서 구속되시는 거죠. 이 법정 구속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구속되는 겁니다. 판사가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법정 구속에 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1년 선고를 받고 방청석으로 못 나오시고 옆에 있는 이제 그 교도관들이 있는 쪽으로 이제 구속자들이 있는 곳으로 옆으로 이제 빠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누구한테 통지할 것인지도 받고 그 다음에 관할 구치소로 이제 이감이 되십니다. 이게 이제 1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인데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냥 구속되지는 않아요. 당연하게 그분께서 최소한 뭐 2번, 3번, 4번 이상 과거에 집행유예가 있을 정도의 전과 또는 이번에 한 번 또는 2번이나 하더라도 뺑소니 아니면 심각한 어떤 그런 사망사고나 상해사고 굉장히 무거운 정도의 어떤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여러 번 있는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간혹 가다가는 법정 구속 당하지 않을 정도인데, 즉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사건인데 그분께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셔서, 즉 반성의 기미라든지 또는 합의 같은 것들을 사람이 다쳤을 때 합의 같은 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발적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정 구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분이 심각한 정도의 처벌을 받은 거구나라고 하시고요. 자,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1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심보다는 1심에서, 왜냐하면 1심에서 이미 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고요. 지금은 1심이라 쳐볼게요. 그럼 이제 법정 구속되었다. 그럼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하세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다 어느 정도 정보 교환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분이 교도소에, 구치소에 들어가셔가지고 항소를 하게 되십니다. 그럼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가는 거예요. 1심, 2심, 3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심 가게 되면은 이 구치소 안에서 2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심은 항소한 때로부터 통상 한 짧게는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첫 번째 재판 날짜 잡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재판을 하고 그로부터 한 3, 4주 후에 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항소심, 2심 재판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그럼 그 기간 동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액션이,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단순하게 횟수 반복이 된 경우라면은 특별하게 이제 변경할 사정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다치겠다, 아니면은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그런 경우라면 경찰관하고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인사고, 대물 사고를 크게 냈다, 합의를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 아니면은 내가 집에 있는 어떤 그런 어린 아이들을 막 2명, 3명 이제 부양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부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구속됐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이든 아니면 가정 형편이든 아니면 나의 건강이든, 내가 사실상은 지금 암 선고를 받은 상태인데 항암치료를 다음 달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들어왔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정들이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다 넣어야 되는 것이고, 또 1심에서 다 하지 못한 어떤 그런 합의라든지 차량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을 때는 항소해서 한 2, 3개월 정도에 주어진 그 3개월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든, 또 집행유예로 나올 수 없는 분, 예를 들면은 뭐 누범 기간 중에 있는 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벌금으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2, 3개월의 항소심 기간 동안에 최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무조건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것이냐?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상 반드시 나와야 될 분들은 나오는 게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이미 구속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시간을 좀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판사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구속까지 되어서 2개월, 3개월, 4개월 충분히 고생하면서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집행유예를 한 번 더 내보내주세요. 아니면 벌금형으로 예외적으로 내보내주세요. 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항소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1심보다 2심에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지만 이미 구속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의 변경되는 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빼내주세요 라는 것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전략을 바꿔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고생을 조금 더 하면서 항소심에서 나오는 방향도, 즉 그 우리한테 유리한 양형사유 한 달, 두 달 가면서 판사님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 사정을 주는 것도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략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변호인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우에 어떤 상황인지, 또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